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김가람의 람바다 함께하겠습니다.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학폭입니다. 학교폭력. 요즘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인, 뭐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가담 진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온 것이죠. 예, 이제 예.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나아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제 진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어릴 때 친구들과 다툼이 있고 하면 이제 어른들이 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뭐 네가 왜 그런 분쟁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마치 피해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를 하였다면 예. 이제 피해자에게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피해자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지금 뭐 자기가 학교 폭력 당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원하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게 아주 오래된 속담이 있죠. 이제 가해자는 기억에서조차 잊어버린 사건인데 이제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이제 평생을 트라우마로 남게 돼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계속 고통 속에 시달린 게 아니라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과거의 기억이 이제 네. 본인이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지목된 사람들 대다수가 이제 유명인이다 보니까 네네. 또 이렇게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으로든 그 일이 뭐 없었던 일로 되지는 네. 않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다면 이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보상은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받길 원하는 이제 보상인데 지금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 단지 이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 수준의 뭐 사과문이라든지 뭐 어떤 방송에서의 하차, 뭐 은퇴 이런 대처는 자신의 이제 일신을 위한 어떤 대처이지 피해자에 대한 뭐 보상이나 사과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네. 특히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외의 장소에서 이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그리고 당시 가담했던 가해자들은 같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범죄를 은폐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거에 다 범죄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에서는 이제 피해 사실을 이제 언론에 폭로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뭐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가해자가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를 오히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해달라.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사실을 입증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증거를 좀 수집을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야지 이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 처벌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그럼 과거에 일어난 이 학교 폭력을 처벌할 수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공소시효라고 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제도 둔 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뭐 증거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범죄를 수사하여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둔 것인데 이제 과학 수사가 많이 발달해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그 만 14에서 14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또 할 수가 없고 사실 이제 과거에 일어난 그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좀 하기가 힘든 법적인 이제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참 있다가 이제 학교 폭력 미투 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기가 이 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현재의 학교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럴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좀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봤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이제 적어도 저처럼 이제 40대 이상인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이제 깍두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떤 놀이를 하게 되면 뭐 짝이 안 맞거나 뭐 이제 편을 갈라 사는 놀이가 있으면 이제 운동을 잘 못하거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이해력이 떨어진 친구라도 이제 놀이에 참여를 해서 이제 깍두기라는 지위를 줍니다. 예, 이 예. 깍두기는 뭐 공을 맞춰도 죽지 않고 술래잡기를 해도 잡아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하게 놀이에 흡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 폭력은 결국 이제 왕따라고 저희가 하죠. 그래서 강자들이 약자에게 집단적으로 이제 또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아니더라도 소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걸고 뭐 투명 인간 취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급식을 먹으면 이제 급식실 이동하거나 뭐 음악실 이동할 때 그 친구를 아예 배제를 하고 두고 간다던가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전부 이제 학교 폭력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지메라고 해서 일본에서 아주 문제가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나라 교실에도 이게 스며들어서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그 폭력 수위도 높아지고 이제 물리적 유형력을 생각하면서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 처벌 수위를 높인다,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과연 어른들이 얼마만큼 그런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아동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포용하고 있는지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이들은 이제 금방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살펴보면 이제 양육자인 부모의 문제가 결국 이제 아이들에게 투영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또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들이 오히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느냐 이래서 또 점점 일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이게 안 고쳐지고 있으니까 네네. 아이들 간에도 뭐 이런 일이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 누군가 뭐 얘기를 했다. 들어도 사실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보다는 그냥 숨기는 경향이 좀 많다. 아니면 학교에서 대충 뭐 이렇게 좀 얼버무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2004년도에 법은 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법 살펴보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 교사도 배치하고 있고 또 법 제19조에서 학교장은 학교 폭력을 축소 은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뭐 학교 폭력 축소 은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재를 사실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또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 선생님들이 또 그 학업 업무 외에도 이제 학교 폭력 업무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업무가 과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숨고 덮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뭐 사회봉사나 전학 조치를 취했다 이러면 학부모들이 요즘엔 대부분 다 행정심판도 제기합니다. 내 아이의 어떤 경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또 행정심판 가고 행정소송 가고 이러면 또 이 업무를 그 선생님이 또 하고 만약에 뭐 필요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런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학교 폭력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모든 수사도 이제 초동 수사가 중요하듯이 이제 가해자들이 나중에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학교장이나 선생님 면담하시고 그 대화 내용은 모두 녹취를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대로 그때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피해 사실이 언제 일어났고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좀 뒤죽박죽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증거가 없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언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 들었는데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뭔가 은폐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오히려 뭐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라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사이버상에서 또 사이버 폭력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뭐 개인 정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이제 그 학교 폭력 범죄 내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똑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처벌은 이제 그 서면 사과, 뭐 보복행위 금지, 또 사회봉사,
또 심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 가해 수준 높다 이러면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사이버 상에서 이제 이런 폭력은 고스란히 증거가 될 수 네네. 있어서 오히려 밝히기가 더 쉬울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요즘에는 그 학교에서 그 단체 톡방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교사가 없이 아이들끼리 만드는 거는 교사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임의로 그 단체 톡방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학폭 논란이 계속 나와서 이제 과거에 학교 폭력을 가한 선수한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고요? 네네. 그 문체부랑 교육부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해서요. 이제 3월, 4월간 이제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해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이런 폭력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제 그 영구 퇴출까지 시킬 수 있고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이제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 이제 스포츠 구단이나 실업팀이나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학교 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을 해서 선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신인 선수 선발 시 과거 학교 폭력 이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만약 이것을 이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약서에 근거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 폭력 이력을 이제 기재를 해서 입학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학교 폭력 선수를 가한 선수가 이제 활동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오히려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은데 뭐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대처를 해야겠죠. 지난달부터 사실 최숙현법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최숙현법은 이제 감독과 당시 이제 선수들을 관리하는 이제 팀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를 입다가 이제 2020년 6월 26일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트라이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네. 그해 이제 8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 해당 법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적 중심 문화 개선을 이제 바꾸겠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988년 그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제 세계 대회에서 이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이제 그 기쁘고 벅찬 순간입니까? 저도 그 김연아 선수의 광팬인데 그 밴쿠버 올림픽 때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금메달 세계 1등이라는 성적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기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얼마나 이제 심적 압박,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 얼마나 이제 훈련에 있어서 뭔가 좀 인권 유린 실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고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차례 국가대표 선발되고 굉장한 유망주였는데 이제 그 구타 폭언에 시달리면서 이제 그 소속 시청에 이제 가혹행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이 각 단체별로 이제 조사나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알려도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싶어서 이제 그 단계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그 목적이 뭐냐, 국위 선양에 이바지를 한다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삭제를 하고 결국 이제 체육이 필요한 이유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폭력 지도자 같은 경우는 자격 정지를 과거 이제 1년만 시켰다면 이제 아예 5년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윤리센터에 신고를 하는 이런 이제 의무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다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전히 뿌리 내려서 굉장히 깊게 파고